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원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이 최근 1,300원 가까이 육박하면서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시작될 무렵인 2020년 3월 1달러가 1,285원 선까지 간 이후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은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 국가는 상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유로나 파운드, 엔화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가져다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환율이 급등해 외환 시장이 불안정해지므로 통화 스와프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이는 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 다른 통화들도 절하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당 1,270원 선을 보이는 것은 한국이 비교적 원화의 통화 가치를 잘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며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달러에 기대기보다는 원화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끝날 경우 올해 혹은 내년에 더 이상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500만에서 1,400만 명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그동안 연방 보조금의 도움으로 이 보험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비드 비상사태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순간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커버리지는 일시적 연장이 되면서 2년 이상 끌어왔으며 오는 9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볼 때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25%가 늘어 1억 1,000만 명이 풀 또는 부분적으로 보험 커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동안 주정부로서는 큰 수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정부들은 메디케이드 펀드로 지난 3년 동안 1,000억 달러 이상을 받았는데 실제 팬데믹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지불된 예산은 47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공중보건국의 스케줄에 의하면 7월 15일에 연장 혜택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90일이 계속 연장되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메디케이드 연장 혜택을 종료하려면 60일 이전에는 통보를 해야 하므로 이달 15일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윈TV 뉴스 이전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급등으로 비상이 걸린 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물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는 공화당이 주장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는 플랜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본격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략 비축류 방출 계획을 밝히고 저렴한 고에탄올 함유 휘발유 판매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릭 스캇 공화당 상원의원은 마가 플랜을 앞세워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미국인 절반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5년 뒤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어차피 물가 급등이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만큼 바이든 대 트럼프의 구도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의견서 초안 유출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만큼 물가 대책을 통해 2020년 대선 승리 공식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오르는 시점이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2100년에 가야 지구 평균 기온이 그 정도 오를 것으로 봤지만 기후재앙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UN 세계기상기구 WMO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까지 최소 한 해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1900년대 이전 대비 섭씨 1.5도 높을 확률이 48%에 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평균 기온보다 2022에서 2026년 연평균 기온이 높아질 확률도 93%에 이른다고 예상했습니다. 1.5도 기준은 2015년 파리 협약에서 국제사회가 설정한 지구온난화 레드라인입니다.
즉 다음 세기인 2100년까지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묶어놔야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한 것이 지구 기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면 치솟는 수요로 인해 석탄과 석유 그리고 가스 등 화석 연료 사용이 크게 늘어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시에라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창업자 데이비 라이시 주식 투자의 하락장을 예언하며 경종을 울리고 나섰습니다. 그는 베런스지가 뽑은 세계 100대 금융자문위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금융시장의 충격에도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앞서 일어난 금융위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증시 전체에 커다란 충격이 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월가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와 인플레이션 상승, 중국의 코로나 봉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들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10% 이상, 20% 정도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헤일리 테일러 쉴츠는 아직 맥주를 사 먹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 19살 소녀지만 서던 메서디스트 대학 SMU 법과대학을 이번에 마치며 그 학교 최연소 법대 졸업생이 됐습니다. 2019년 헤일리 테일러는 9개의 법과대학원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달라스에 소재한 SMU 대학의 데드맨 법과대학원에 진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동시에 대중연설자 그리고 공립학교대 유색인종의 영재 프로그램 가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영재 프로그램을 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홈스쿨링을 시작했고 13살 때 테일러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16살에는 텍사스 우먼스 유니버시티를 역시 최연소로 졸업했습니다. 그녀는 성별과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로 인해 장차 훌륭한 과학자가 돼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거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유능한 기업가의 배출을 막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오는 13일 법과대학원을 졸업하면 헤일리는 유색인종 학생이 차별 없이 학교 영재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5만 718명, 신규 사망자 수는 103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8%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5,344명, 신규 사망자 수는 15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